요즘 변비 때문에 배가 답답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은 날 많으시죠? 저도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장 건강을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집에 있는 매실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실청 있으시죠? 냉장고에 하나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매실청은 많이 드시는 것보다 언제, 얼마나 연하게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딱 3가지입니다. 먼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은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에 연하게 타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드시기보다는 3일만 해보시면서 몸 반응을 살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변비 타입 체크하기. 변비라고 다 같은 변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요즘 변을 보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매일 봤는데 지금은 이틀, 사흘에 한 번? 아니면 횟수는 있는데 변이 너무 딱딱해서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경우? 또 이런 분도 있으세요? 변을 보고 나왔는데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 잔변감이 있다고 하죠?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배가 빵빵한 느낌? 물을 하루에 서너 잔도 안 드시는 경우? 예전보다 걷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그리고 또 하나, 드시는 약 중에서도 변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실청이 모든 변비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마시면 편한지, 어떻게 마시면 부담이 덜한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실청 이야기만 나오면 보통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매실청 마시고 나서 배변이 좀 편해졌어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했어요.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 이게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몸 상태가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지금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매실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요즘 식사량이 줄었어요. 예전만큼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장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느려진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물을 잘 안 드셔서 변이 딱딱한 편이에요. 수분이 부족한 타입이시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서 배변 리듬도 흐트러지고요. 이런 분들은 매실청을 연하게 식사 후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실청이 신맛이 있잖아요. 그 산도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자주 나는 편이세요? 그러면 매실청이 오히려 장을 더 자극해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 당뇨 있으시거나 혈당 체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시판 매실청은 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양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아예 건너뛰시는 게 낫습니다. 무리해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만약 드신다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실청은 보통 진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원액처럼 진하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속이 불편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방법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메모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연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물에 타서 연하게 드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청 1티스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그걸 미지근한 물 1컵, 대략 200ml 정도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타면 어느 정도 농도냐 하면 달달한 맛이 확 나면 너무 진한 거예요. 그냥 매실향이 살짝 나는 물 정도면 딱 좋습니다. 연하게 시작하시면 몸이 좀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속도 안 쓰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신맛이 들어오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훨씬 무난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 음식이 있으니까 자극이 덜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속 쓰린 분들 대부분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3일만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매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딱 3일만 해보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뭘 체크하면 되냐? 이 5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속 쓰림이 생기는지 보셔야 합니다.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배가 더 빵빵해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가스가 더 차는 느낌 있으시면 안 좋은 신호입니다. 또 변이 너무 묽어지지는 않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약간 무른 정도는 괜찮은데 설사처럼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좋은 신호는 힘주는 게 조금이라도 줄었는지 그리고 잔병감이 덜해졌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 체크를 3일만 하시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쪽이면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불편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멈추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매실청이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니까요. 다른 방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김해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변비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도 먹어보고 유산균도 드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인분이 매실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변비에 좋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김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처음에는 진하게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속이 쓰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배도 더 빵빵해지고 정작 변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실청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실청을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점심 식사 후에만 딱 3일만 시도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속쓰림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되니까 배변이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잔병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점심 식사 후에 연하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뭘 배울 수 있냐 하면 매실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시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진하게, 공복에 매일 마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게 식후에 3일만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매실청을 이렇게 제대로 드셔도 변비가 그대로인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실청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랑 움직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세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부담되잖아요. 배도 빵빵해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 드시고 식사 전후로도 반 컵씩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운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격한 운동 말고 그냥 식사 후에 조금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 정리하시거나 복도 걷기, 베란다 왔다 갔다 하기 이런 거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면 장도 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장이 덜 답답해지세요. 그래서 매실청은 이런 물이랑 움직임이라는 기본 루틴 위에 보조로 올려두시는 겁니다. 그럼 부담이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움되실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에는 김포에 사시는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냐 하면 활동량이 확 줄으신 겁니다. 예전에는 출근하시고 이것저것 움직이셨는데 퇴직하시고 나니까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늘고 걷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비가 시작되신 거예요. 이틀, 사흘에 한 번 배변하시는데 힘을 많이 주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매실청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제대로 하셨어요. 연하게 식후에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크게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알고 보니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 그것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매실청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물을 나눠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반 컵씩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정도 집 앞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운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2주 정도 하셨더니 배변이 확 편해지셨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고 힘도 덜 주시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뭘 배우냐 하면 매실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하고 움직임이 같이 가야 합니다. 매실청은 보조일 뿐입니다. 근본은 물하고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다음 2탄에서는 물, 움직임보다도 더 중요한 배변 루틴 3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장이 확 편해지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 3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겁니다. 이게 속쓰림 원인 1위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은 그대로인데 매실청만 늘리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비는 그대로입니다. 매실청만 늘린다고 해결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불편한데도 참고 계속 마시는 겁니다. 3일 해보시고 안 맞으면 그냥 멈추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것만 체크해 보세요. 배변 횟수, 변 딱딱함, 힘주는 정도, 잔변감, 불편감. 편하면 유지하시고 불편하면 멈추시고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매실청을 어떻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연하게 식후에 3일만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매실청 없이도 장이 편해지는 배변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이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배변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 화장실 가기 전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 7시에 2탄 올라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놓치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